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직장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김하영님 사연인데요. 채연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채연님, 혹시 뭐 연기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? 아니요. 처음이시군요. 네. 그럼 뭐 사이에서 연기 입문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네.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제가 썸남 역할을 하고 사연자님 역할을 채연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큐. 우리 4번 정도 만났는데 어땠어요? 사실은 제가 고민이 돼요. 저는 4번 만나면서 괜찮았는데 하영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. 저는 아직 연애까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사연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사연이기 때문에 네.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청취자이고 최근에 소개받은 분이 있어요. 친한 언니가 해줘서 연락한 지는 2주 넘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으세요. 저의 연애 성향은 지금까지 연애를 3번 정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했어요. 우리가 사연자님 배경적인 걸 보면 좀 자만추였는데 그쵸. 이번 사연에서는 소개팅남을 만나신 거고 네. 소개팅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 분은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저랑 잘 맞아요. 여기서 일단 약간의 이상형적인 요소를 말해주신 것 같아요. 그쵸. 뭔가 딱 조건은 아니지만 맞아요. 대화하면 편안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 끊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. 호감은 조금 생겼는데 이성적 끌림이 너무 적다고 해야 될까요? 지금 앞에 얘기해 주신 건 다 좋은데 네. 하나 걸리는 게 있어. 네. 그게 이성적 끌림이에요. 음. 근데 저는 궁금해요. 20대 분들은 네. 이 이성적 끌림이 네.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예요? 저는 조금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성적 끌림은 조금 설레는 마음이 크거나 그렇죠.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네. 아니 이 사람 만났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막 웃게 되거나 맞아요. 이게 우리가 끌림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네. 그런 반응이니까요. 그럼 또 사연 읽어드릴게요. 다만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. 이렇게 이성과 대화가 잘 통하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어요. 나이를 먹고 저의 감정이 변한 건지 헷갈려요. 이성적으로 확 걸리지 않지만 만나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겨요.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끝나고 데이트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. 지금 썸남 분과 만나서 음. 안정감은 확실히 있어요. 네. 대화도 잘 통하고 네. 우리가 대화 잘 통하고 안정감을 봐야 될지 아까 물어보신 이성적 끌림을 봐야 될지 네. 조금 더 듣고 판단을 할게요. 지난 주말까지 3번 정도 만났고 톡이나 연락은 계속해요. 막 어릴 때처럼 재미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 같은 오빠 느낌도 있어요. 제가 이전 연애까지는 이성적인 감정을 가장 우선으로 만났어요. 상대방 분이 잘해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보여서 다음 주에도 보기로 했어요. 아마 제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?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잠깐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채연님은 이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보신 거죠. 그래서 아까 제일 마지막 멘트가 지금 저는 연애를 고민하고 있어요. 이런 뉘앙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너무 직접적으로 막 이성적인 끌림이 지금은 없다까지 얘기하진 음,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니까 음. 좀 더 오래 지켜보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예요. 네, 뭐 뭐, 그런 말 네,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서로 들었었을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네,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. 네, 그러면 분명히 이 썸남도 조금 더 관심이 네, 있거나 네, 잘 해보려면 더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견이 반으로 나눠지네요. 다른 조건이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와
이성적 끌림이 적으면 오래 못 간다고 해서 요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. 네. 사귀는 단계로 넘어가기 조심스럽다고 얘기해 주셨고 20대 후반에 끌림이 없는 연애 괜찮을까요? 물어보셨는데 네. 우리가 요 답을 하면서 조언을 좀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니까. 네. 채연님은 괜찮다, 아니다.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저도 괜찮다. 네. 왜냐면 20대 초중반이면 네. 이거 아닐 수 있는데 네. 2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네. 한 번은 더 고려해 볼 만하다. 맞아요. 그럼 우리가 그 썸을 탈 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있잖아요. 네. 혹시 채연님은 주변 친구들이 요런 건 확실히 본다. 저는 지금 딱 20대 중반이어서 약간 초반 친구들도 있고 저의 동갑 친구들도 있고 연상 친구들도 있는데 언니분들도 있는 언니들도 거죠. 있는데 얘기해보면 확실히 좀 초중반 친구들은 아직 그런 외적인 거나 음. 이성적인 끌림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술이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왜냐면 우리가 잘 보면 20대 때 만나면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맞아요. 아니면 같이 데이트할 곳이 많잖아. 맞아요. 그렇다 보니까 네. 그거 잘 맞는 사람들. 네네. 내가 외향적이면 상대도 외향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20대 중반이 넘어가고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썸을 탈 때 이제 내가 몇 번은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이별을 맞이했지만 맞아요. 그러면 그 외의 요소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전에는 진짜 외적인 거라든지 네. 끌림을 봤다면 음. 이제 만날 때는 조금 더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대화의 결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 대화의 결이 사람들마다 달라요. 네. 뭐 밝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막 말 걸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. 맞아요.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나의 말에 공감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런 주제의 얘기를 던져도 네.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사람도 네. 있단 말이에요. 저는 20대 후반이라면 그런 걸 보면 가장 좋다고 느끼거든요. 네. 예외로 그런 게 있어요. 20대 후반이 돼도 네. 아직 나는 외적인 걸 봐야 된다. 정말 많아요.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나의 그러니까 뭐 이게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네. 연애 성향이니까. 네. 그래서 아마 저는 사연자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초중반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연애 가치관이 잘 형성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몇 번의 연애를 거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네. 분명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사람인데 설레지 않는다는 거. 네. 이거 약간 뭔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. 네.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네. 원래 설렘이라든지 네. 그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막 옷을 고르고 맞아요. 오늘 뭐 먹을지 할 때 그 원래 떨림이 되게 오래 가는 게 있거든요. 네. 왜 설레지 않는다고 봐요? 20대 좀 중반이 넘어가거나 후반에 들었을 때. 네, 저는 이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정적이고 편안한데 끌리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 어떤 연예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능이백숙이랑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? 비유를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약간 좀 편안하고 건강하고 좀 안정적인 사람들은 약간 막 끌리진 않는다. 처음부터 보양식처럼. 그치만 두고두고 오래 보고 같이 있으면 더 건강에 좋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고. 나중에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군요. 그쵸. 왜냐면 보양식이기 때문에. 맞아요.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너무 자극적이고 맛있지만 그게 건강에 좋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딱 그 비유로 얘기를 했었던 걸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, 그런 비유 같아요. 좀 끌리는 사람들은 도파민이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끌리긴 하지만 오래 못 갈 수 있다. 왜냐하면 불닭볶음면 일단 매운데 네.
이게 어느 순간 나의 장이라든지 뭔가에 그게 맞아요. 영향이 생기는 거잖아요. 네. 우리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좀 음. 설명을 드리자면 사연자님도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설렘이 없다는 게 음.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네.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내가 연애를 할 때 설레는 사람을 만나 봤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왜냐면 20대 초반에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. 그쵸. 예쁜 사람, 잘생긴 사람,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, 네. 아니면 뭔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도 확 끌릴 때가 있잖아요. 뭐 맞아요.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.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애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면 그런 거에 빠졌었을 때 네. 나중에 가면 더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. 그쵸. 그리고 사실 설렘이란 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래 갈 수는 없어요. 음,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사실 설렘은 거의 초반에 잘 모를 때만 있는 거고 그렇죠. 그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결국에 그때부터는 얼마나 이 사람과 신뢰관계가 잘 음. 쌓여 있느냐, 얼마나 안정적인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, 설렘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안정감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취미가 똑같거나 맞아요.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게 같거나 네.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비슷하거나 그쵸. 왜냐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. 그 외의 것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런 대화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썸남이랑 네. 저는 이랬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. 맞아요. 나 안 끌리는데 이 사람 만나기 힘들 것 같아. 네. 이거는 진짜 좀 선을 그어야 될 생각인 게 네.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더 못 만나요. 맞아요. 20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그게 가능해요. 맞아요. 이 사람 안 맞으면 다음에 또 만날 사람 있거든요. 음.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. 다만 이 반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제가 생각을 얘기해 주자면 네. 이성적 걸림이라는 게 연애할 때 중요하신 분들은 네. 뭐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네.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네. 그때 뭔가 사랑의 이런 감정이 막 아, 생기잖아요. 네. 우리가 막 로맨스 영화라든지 음. 드라마 봤었을 때 막 그냥 보면 막 두근거리거나 네.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것처럼 네.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. 너 어떻게 보면 그거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. 음. 그 생각도 맞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추구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닭 볶음면처럼 네. 더 강한 설렘을 계속 찾아야 돼요. 맞아요. 그분이랑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음. 그 다음 설렘이 없으면 나의 에너지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가 말한 백숙보다 네. 더 빨리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네.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음. 요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혹시 근데 이분이랑 좀 연애를 했는데 안 맞는다 싶으면 다음 연애가 또 있죠. 네. 우리가 뭐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짧게 만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좀 더 긴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음. 그만큼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. 네. 그러면 사연자님이 네. 더 만나볼 시간이 생겼잖아요. 네. 지금 3번을 만나셨지만 네. 뭐 4번이나 5번 만나실 것 같긴 하거든요. 완전 안 맞았으면 그냥 저 바빠요 이러면 됐는데 네. 여기 사연을 적어주신 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. 이때 어떤 걸 하긴 하면 네. 가장 좋을지. 저는 일단 감정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제가 인간 심리학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애착 유형 관한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음. 그런 사람 안정형인 사람을 만났을 때 불안정형 사람들이 그 안정형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닮아가거나 뭐 비슷해지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. 네, 근데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이 되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 상대가 정말 좀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사람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나다워질 수 있는지 음. 근데 그거 나다워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면 가치관이 많이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. 그럼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추천할 것 같아요?
대화를 나눠야 된다. 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같이 데이트하면서 네. 조금씩 이런 대화들도 오가고 상대방의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고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을까요? 비추해줄 만한 거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액티브한 거나 영화 보고 이런 거는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1시간 반, 2시간 동안 영화만 보는 거니까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관계가 많이 발전됐을 때 해도 충분할 것 같고, 많이 알아갈 때는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나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,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뭐 같이 벚꽃을 보러 갈 수도 있고 할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. 저는 근데 동생들한테 항상 이런 조언을 해줘요. 우리 동네 카페로 불러라. 왜 왜요? 그러냐면 우리 동네, 나의 동네는 네. 안정적이거든요. 아.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동네로 불렀었을 때 네. 이런 대화를 할 때 더 좋아요. 아.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화를 하려면 네. 뭐 남산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새로운 곳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일단 친밀한 곳에 그 사람을 불렀는데 네. 뭐 동네를 같이 걸어간다거나 카페에 앉았는데 네. 그 사람은 낯선 곳이잖아요. 그쵸. 나는 안정된 곳이니까. 네. 그러면 난 내 속마음을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더 볼 수 있거든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이 네. 일단 우리 동네에 불러서 네. 맛집도 한번 가보고 네. 왜냐면 연애하게 되면 이제 우리 동네 많이 올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대화의 고삐를 당겨보면 음. 그 남자분도 술술 얘기하는 분이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뭐 밀당을 한다거나 좀 딴 얘기를 한다거나 아리송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나도 마음을 쳐내야죠. 그쵸. 왜냐면 설렘이라는 걸 하나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쵸.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그냥 진짜 막 그분이 나 너 동생처럼 생각해 그러면서 막 장난도 이상하게 치거나 네. 너무 여사친처럼만 대한다면 네. 이거는 밀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. 좀 편해진 상태에서 상대를 봐라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. 차연님이 한번 열어주세요. 두구두구두구두구. 회피하지 마라. 그럼 해석해 주세요. 회피하지 마라.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사연에 물어보시는 게 네. 이성적 걸림이 없는 연애 괜찮을까요? 아. 이 질문에 대한 회피를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좋을까요?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회피하지 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좀 그분한테 지금의 솔직한 마음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만남을 길게 연장을 좀 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소개팅이니까 네.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기보다 네. 나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면 네. 3번의 만남보다 6번의 만남 네. 6번의 만남보다는 9번의 만남이 있었을 때 네.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상대가 그거를 허용해주는 사람이라면 네. 저는 그 시간을 같이 해볼 것 같아요. 네.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까. 그렇죠. 갑자기 뭐 사귄다고 하거나 서로 뭐 고백을 할 이유가 잘 없잖아요. 그쵸. 지금은 맞아요. 뭔가 불꽃이 튀는 게 아니니까. 맞아요. 그러면 요 기간은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. 네. 그 기간을 갖자는 얘기를 좀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좀 괜찮은 분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또 4월에 또 나들이 갈 수 있는 곳 그쵸. 많으니까 네. 우리 언제 어떻게 뭐 가요 그러면 네. 우리가 사귀면서 가면 가장 좋지만 네. 썸일 때 가도 충분하니까요. 그럼 이렇게 사연을 마치고요. 네. 하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